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에도 제가 5G 업종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MSCI도 끝났으니까요. 근데도 5G 종목들은 지금도 좀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5G 업종대에서 내년에도 저는 자주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5G 업종을 내용들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제 수시로 5G 업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다룬 레포트가 또 나오거나 또는 어떤 뉴스나 칼럼이나 또 이슈나 나올 때마다 제가 내용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정리해서 잘 간추려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5G 업종 지금은 눌려 있지만 더 밝은 미래를 같이 쟁취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정말 일주일 사이에 하나금융투자와 KTB 투자증권에서 5G 업종 관련한 좀 깊숙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 번 읽고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 봤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좀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5G 가입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KTB에서도 현재 5G 보급률이 겨우 5%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어, 미국, 스위스, 호주, 중국, 일본 등 5G 서비스를 시작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5G 스마트폰 출시가 더욱더 많이 될 걸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때 갤럭시 S11 특히 내년도 하반기에 아이폰 5G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이런 5G를 채용한 보급률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G 가입자가 겨우 한 470만 명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무려 거의 뭐 4배가 늘어난 1,500만 명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무려 1,970만 명이 될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KTB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G 보급률이 22%, 하나금융투자는 2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가 맞든 올해보다도 더욱더 몇 배 이상 큰 시장이 내년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 주가가 물론 몇 년치의 내용들을 땡겨받은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5G 장비 종목들은 지금 수준에서는 가격 부담이 없는 내년에 무한한 큰 성장을 할 때에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값을 지금 5G 장비들은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갤럭시 11과 드디어 아이폰 5G가 출시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갤럭시, 내년 하반기 아이폰 5G.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아이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5G 아이폰 들어가면 대기하는 구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것과 관련한 이 아이폰과 관련한 대기 수요에서 늘어날 수 있는 5G 관련한 그 이익들은 주가 반영은 이미 상반기나 아니면 내년 1월 달부터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5G 보급률 아까 이제 KTB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내년 하반기 때에 22%를 전망을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올 4월 달에 5G 상용화를 하고 나서 지금 7개월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커버리지는커녕 서비스 품질 또한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처럼 너무나 이게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7개월씩이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신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커버리지도 늘려가지 못했다라 한다면 지금 화면에 SKT도 올해 지금 11월인데 SKT도 지금
매우 큰 지금 수도권과 그 광역시만 좀 되고 있고요. KT도 마찬가지고 LG U+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점점 이 커버리지를 이렇게 더 늘려가야 되잖아요, 이게요. 더 늘려가야 돼. 왜냐하면 더 늘려가야지만 지금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지방으로 가거나 여행 갈 때도 5G 다 이게 다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금 안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도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장비 그 추가적인 그런 발주와 수요는 매우 크게 늘어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5G 커버리지와 통합 품질 문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제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특히 1분기, 2분기 때 5G 너무 이 과열 때문에 통신 3사가 보조금을 좀 지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도 보조금 경쟁을 지향하고 진짜 5G 품질과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자.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려면 장비를 더 많이 기지국이든 뭐 스몰셀이든 스위치 쪽도 그렇고요. 더 많이 촘촘히 더 설치해서 품질을 늘려야겠죠. 당연히 장비 수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5G 장비요. 어떤 경우가 됐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인빌딩 장비, 이제 뭐 스몰셀 쪽, 그다음에 기지국 장비 쪽, 뭐 스위치 쪽, 뭐 이런 쪽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미국에 이어서 올 11월 달에는 이미 세계 최대 인구 자랑하는 중국이 상용화되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반기 때의 도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상용화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중국과 일본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은요,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잘 쌓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중국이든 뭐 또 일본이든 또 미국에서도 추가적이든 뭐 스위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호주가 됐든 해외에서 그 나라들이 또 5G 장비들을 뭘 또 설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에 국내 장비 기업들은 이미 레퍼런스를 잘 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좁은 땅덩어리인 우리나라에서만큼에도 수요가 증가할 텐데 더 뭐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중국, 일본, 또 미국도 그렇고요. 또 호주, 스위스, 또 그 외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5G를 이제 상용할 텐데 시장은 너무나 무한합니다.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은 미리 레퍼런스를 쌓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쌓일 때마다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이고 매우 큰 실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글로벌 투자자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요. 관심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5G 장비의 주가의 프리미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든다면 현재 시점에서 아, 이 5G 장비를 보니 물론 앞으로도 좋을 걸로 보여지지만 이 기업들에게는 이건 예시입니다. 예를 든다면 펄을 프리미엄을 뭐 한 30배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점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 줄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퍼의 프리미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막 50배, 100배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은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큰 손들이 그냥 부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성장성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미리 쌓아 놓는 우리나라 5G 장비 기업들은 퍼 30배, 50배, 70배가 작습니다, 오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올 11월 달에 중국에 상용화되었고요. 내년 상반기 때 일본 KDDI와 소프트뱅크 모바일 쪽에서 상용화되고 그다음에 SKT와 장비 최근에 계약을 했던 라쿠텐 모바일 쪽도 내년 6월 달에 상용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5G 정책적 육성 및 지원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겠죠.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뒤처지면요. 그 나라의 성장 기반이 매우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5G 통신 인프라를 빨리 깔고서 또 그에 대해 성능을 높여야지만 각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제는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제조업이 이제 최고였지만 점점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서비스 쪽,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쪽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이런 쪽에서 못 따라가면요. 매번 이제 다른 나라에게 먹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프라를 깔려면 5G 통신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상용화 초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LTE 장비와 5G 장비를 혼용해서 쓰는 넌 스탠다드 언론 NSA 방식이었지만 아마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둘 다 5G 장비로만 통신을 구현하는 SA 방식, 스탠드 언론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초에도 지금도 솔직히 지금은 홍보 자료에서만 보던 진짜 5G 고성능이 내년부터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내년에 SA 방식 한다 했거든요. NSA 방식뿐만 아니라 SA 방식 되어버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5G 장비로만 통신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장비 발주가 더 매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망을 좀 요약하면요. 내년도 2010년 내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요. 내년 2분기 때에 갤럭시 시리즈 S11, S11 나오고요. 특히 기대하는 내년 4분기 때에 아이폰 5G 모델 나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5G 커버리지도 점점 시간 갈수록 커버리지가 더 커질 것이고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걸로 보여지네요.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면 오로지 통신 3사는 품질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만큼 여기서 당연히 품질 상향을 위한 장비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요약을 해보자면 네, 이 부분들 그래서 전 세계 5G 본격화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5G 관심 증대 예상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정부와 국회외 5G 육성책 지속, 투자 심리 호전 예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앞으로 열릴 건데 뭐 대표 종목인 KMW도 지금 주가가 계속 21선 아래 눌려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5G에 대한 전망은 매우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들을 앞으로도 또 내용들 나오게 되면 또 간추려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제가 또 제 유튜브 내용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현 상황에서 KMW 주가가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굳이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값을 오늘 종가보다는 높다고 하더라도 이 21선이 놓여져 있는 5만 원 라인을 만약에 KMW가 외국인의 순매수로 돌파한다면 그렇죠? 이 5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 시그널을 보고서 신규 매수 들어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대표 종목이 오이솔루션. 이 종목도 현재 5만 원 라인에서 걸쳐 있는데 물론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좀 신용 물량이 조금 많아요. 신용 물량을 좀 보면 지금 잔고율이 7% 6%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개인 매도 물량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5조 3천억이 넘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 물량 때문에 또 그리고 대주주 요건 때문에 주가가 다른 5G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이솔루션은 이번 12월 달에 만약에 5G 장비를 종목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오이솔루션은 최우선보다는 조금 차선으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 종목은 그나마 그래도 다른 장비들보다는 조금 먼저 바닥을 딛고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5G 장비들 종목들 많이 있지만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번 4분기 때 이게 물론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망이 꺾이고 있지만
꺾이는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노와이러스는 그래도 이번 4분기 특히 이번 12월 달로 봤을 때 다른 5G 종목들보다는 시장 전망치 꺾이는 게 좀 덜 꺾입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또 비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RFHIC가 좀 올랐다가 오늘 좀 빠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지금 이 라인 RFIC는 33,000원 이 검은색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뭐 그래도 나쁘게 볼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신다면 33,000원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 이 33,000원과 34,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는 거를 본다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더 확실하게 반등 나온 거를 보고 사고 싶다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이 정도 빨간색 네모 한 36,000원 정도 언저리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아 이번 또 반등 나온 거 보니 이번만큼은 좀 진짜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그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최우선 순위는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노와이어리스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분할 접근해야겠지만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KMW는 5만 원 돌파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차순위로 이제 RFHIC랑 이제 한참 더 뒷순위는 오이솔루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G 종목도 관련해서 좀 더 내용들이 또 수집하게 돼서 또 새로운 또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